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역대급 특가 세일을 진행하는 11월 11일 광군제 할인 행사에 맞춰 제가 엄선해서 직접 고른 10가지 제품과 할인 코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오픈마켓으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워낙 저렴해서 저도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11일 광군제 할인은 딱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초특급 특가 이벤트 행사로 프로모션 판매가에 더해서 채널 전용 쿠폰 할인, 거기에다 추가로 결제 할인으로 이루어지는 대박 세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제품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 0시부터 11월 19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되며 11일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가격과 제품 링크 그리고 할인 쿠폰이 업데이트됩니다. 쿠폰은 제품마다 한정된 수량만 지급되는데 이 쿠폰이 다 소진되어도 미사용 쿠폰이 재충전되거나 판매자와 협의하여 쿠폰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구매를 놓치셨더라도 원하시는 물건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1월 동안 상시 운영되는 신규 회원 전용 1000원 딜과 11초 안에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111원을 결제하면 당첨자에게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주는 17초 장바구니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싹대전과 지포스 브랜드데이도 11월 11일 광군제 때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고른 할인템 10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릭스에서 출시한 RS8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2025년에 나온 가성비 키보드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키감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제가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키보드 채널 유튜버분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과연 지금 현 시대에서 이 제품 이상의 가격대 성능비를 뽑아내는 제품이 있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RS8 얘기입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가성비 시장에서 키감으로 요거를 뛰어넘는 제품? 진짜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좋은 키감이 나오는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장 유명했던 독거미 키보드 아시죠? 독거미 키보드는 첫 시작 선발주자였기 때문에 대박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제품은 상향 평준화된 2025년에 치열한 기계식 키보드 시장에서 가성비 탑, 키감 탑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껴버리고 선택된 후발주자의 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SPM의 PL87W 몽돌 키보드가 이 하우징을 사용했어요. 그 제품 정말 많이 팔렸죠. 이 제품에 들어간 스위치는 핑크 치즈축이고요. 이게 이 제품에 들어간 스위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겁니다. 자, 2.4G 무선 연결, 블루투스 무선 연결도 가능한 릭스의 RS8 타건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타건 소리 정말 죽이지 않나요? 키압은 적당히 쫄깃한 정도고, 이게 플라스틱 하우징인데 무슨 알루미늄 키보드 같이 또각또각 정말 예쁜 조약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컬러는 지금 보시는 이 색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그린 컬러가 항상 품절이라 구하기 어려웠는데 드디어 풀렸네요. 두 번째 제품은 아우라 F108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독거미 키보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전설적인 키보드죠. 이 제품이 왜 독거미 키보드라 불리냐면요, 브랜드명은 아우라인데 이렇게 로고가 독거미 모양이라 독거미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국내 키보드 판매량 1위가 바로 이 독거미 키보드일 겁니다. 압도적일 거고요. 그만큼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독거미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독거미 키보드라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서 선물용으로도 잘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걸림이 없는 리니어 타입인 팽링 축이 들어갔고요. 키보드의 문자 각인이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측각 키캡이 들어갔습니다.
한글은 따로 있진 않아요. 한글을 쓰고 싶다면은 한글 키캡을 구매해서 요 키캡만 갈아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2.4G 무선 연결, 블루투스 무선 연결에다가 유선 연결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우측 상단에 있는 요 키 3개를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노브 형식보다 이 형식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특가 가격대도 좀 더 저렴하게 나와서 이 제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 버전이라고 노브 있는 버전이 있는데 뭔가 그 노브가 좀 너무 쉽게 휙휙 돌아가기도 하고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이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타건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타건을 해보니까 부드럽고 찰진 타건음이 나오네요. 키압은 일반적인 정도입니다. 쫄깃한 느낌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 독거미 키보드는 정말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너무 좋고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한 그런 제품입니다. 참 괜찮게 잘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VGN에서 나온 V87 프로입니다. 아테나 에디션이고요. 이 캐릭터 이름이 아테나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예쁜 애니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제품 키감이 너무 좋아 놀란 제품이라 이번 광군제를 맞이하여 가져온 제품입니다. 이거 리뷰한 영상도 있어요. 이 제품은 좌측 상단에서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 유선 연결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도 엄청 신선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제품은 개인적인 취향 플러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키보드에 비해 절대 꿀리지 않는 놀라운 키감 때문에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타건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걸림없는 리니어 타입인 안야축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타건했던 두 제품과는 다르게 또 도톰하게 포각거리는 그런 매력이 있죠. 요거 진짜 괜찮아요. 예. 그 두 개가 정말 유명한 건데 요거는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소리 괜찮고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엠초즈에서 출시한 풀 알루미늄 키보드 GX87입니다. 이 제품은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라 무게가 이렇게 1.78kg이 나가고요. 키보드의 하판에는 이렇게 거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느낌 있죠? 저는 풀알루미늄 키보드 입문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꼭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넘버 패드만 빠진 텐키리스 배열이라 누구나 편하게 적응하기 쉽고 물론 F13은 있지만요. 거기에다가 풀알루에 흡음재가 가득 찬 폼떡 키보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딱 정석처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만듦새에 정말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제품이 아닐까 감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2.4G 무선, 블루투스 무선, 그리고 유선 연결 가능하고요. 제품 전원 켜면 이런 느낌 나오고 이 LED는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측각 키캡이 들어가 있네요. 측각은 우리가 타건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타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제품은 키압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슴슴하면서도 포가기는 맛있는 타건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키보드입니다. 사진에 비해서 실물 색감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제는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아코 몬스기에서 나온 펀 60이고요. 옵션은 울트라 트라이모드 TMR입니다. 이 제품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을 딱 집어서 가져왔느냐, 바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H 자석축이 아니라 TMR 자석축이기 때문입니다. 이 TMR 자석축은 기존 자석축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반응 속도가 체감이 됩니다. 우리 FPS 게임하는 분들 있잖아요, 60프레임 모니터에서 144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다들 와 이거 신세계다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급 차이로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자석축은 발로란트 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떼질 때 반응 속도가 특히 중요한데, 릴리즈 감이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만세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떼고 쏴봐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진짜 많은 자석축 키보드 엄청 많이 만져봤잖아요. 예. 근데 이 TMR은 누구나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H 자석축의 시대가 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TMR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몇몇 브랜드에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TMR을 처음 키보드에 접목시킨 브랜드가 바로 이 아코 몬스기기고요. 이 제품도 풀 알루미늄 하우징이라 무게가 이 정도 나갑니다. 1kg 정도 나가고요. 거기에다가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3모드, 트라이 모드죠. 그러니까 무선도 되고 래피드 트리거, 뭐 DKS, SOCD 다 됩니다. 전원키는 여기 캡스락 안쪽에 있네요. 이 제품이 세팅을 웹에서도 해줄 수 있고, 진짜 릴리즈감이 완전 달라요. 진짜 써보시면은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거는 진짜 물건이에요. 아니 지금 이 제품 게이밍 치고 타건감 되게 괜찮은데요? 포근하게 복신복신거리는 좀 뭐랄까 부드러운 쿠션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되게 막 소리도 막 낭창낭창 거리지 않고 좀 기분 나쁜 소리 이런 거 전혀 없이 타건감이 괜찮네요. 알루미늄이라서 그런가요? 이런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기 있는 뭐 방향키라던가 이런 걸 최대한 줄여가지고 마우스 이동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 게임 즐기시는 분들이 게임할 때에는 요거를 쓰고, 뭐 일할 때는 풀베어를 쓰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잘 나왔네요. 6번째 제품은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뭐 이거는 사무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제품명은 G502X 라이트 스피드고요. 무게는 100g이나 가고, 센서는 로지텍 히어로 25K가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버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저거 세팅하기에 좋고, 휠이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록 거렸다가 요 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돌아가는 무한 휠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돌리면은 이렇게 쫙 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러면 스크롤이 엄청 빨리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 제품을 왜 가져왔냐면은 이 마우스가 제 인생 그립 마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이것보다 그립감 좋은 마우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제품이 좀 더 가볍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유의 그립감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마우스거든요. 이 502 쉘이 진짜 저한테는 너무 완벽합니다. 좌우에는 고무 그립이 이렇게 들어가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참 괜찮고요. 여기 엄지에 닿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는 빼가지고 요런 식으로 거꾸로 끼워줄 수도 있고,
다시 빼서 패키지에 있던 다른 거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클릭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버워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엔간한 마우스를 안 써본 게 없습니다. 이 오버워치를 하다가 마우스를 처음에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입문하고 제가 키보드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특히 이 로지텍 마우스는 저한테 정말 잘 맞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로지텍 시리즈 중에서 단연 최고의 그립감이 나오는 제품이라 이번 행사 때 제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7번째 제품은 로지텍 G 프로 X 슈퍼라이트 2 덱스입니다. 그러니까 G슈라 2 덱스죠. 이 제품은 요즘 제가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마우스입니다. 저는 성인 남자치고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작은 편인데 손바닥 전체에 이렇게 담기는 그런 쉐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팜 그립으로 마우스를 쥐는데요. 아무튼 이 마우스는 뭐 실리콘 그립 이런 거 하나 없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고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오른손잡이용 대칭형 마우스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부피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쉘인데 저한테 참 잘 맞아요. 이게 다 마우스는 약간 취향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좀 제 손보다 작은 마우스를 좋아했었어요. 그때 FPS 좀 잘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제가 이런 좀 큼지막한 마우스를 좋아합니다. 이 제품은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히어로 2 센서가 탑재된 로지텍의 최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저는 요 비대칭형인 덱스 말고 대칭형 지슈라도 정말 오랫동안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지슈라를 몇 년 전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때 할인 특가로 샀던 제품이었습니다.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무게는 59g으로 굉장히 가볍고요. 현재 최신 제품으로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가 좋으면요, 사무용으로 쓸 때도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좀 뭔가 이런 마우스에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마우스 이번 특가 가격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로지텍 고급 사무용 마우스 그거 15만원 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런 게이밍 마우스를 사무용으로 쓰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좋은 센서와 또 가벼운 무게가 손목의 피로를 완전 다르게 확실하게 좀 줄여주거든요. 제 8번째는 게임서 G7 프로 유무선 게임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독도 있고 블루투스 무선, 2.4G 무선과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데, 여기 있는 2.4G 무선 리시버는 요 충전독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줘서 뚜껑을 다시 닫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석축 키보드에 TMR 센서가 들어가서 좋다고 했잖아요. 이 게임패드류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TMR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대세가 돼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지금 요 스틱 부분에 TMR 센서가 들어갔고요. 이 제품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게 닌텐도 스위치에는 연결이 안 되고요. 엑스박스는 유선으로만 연결 가능한데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정말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2개의 마우스에 이어서 그립감 시리즈 3입니다.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지금 요 안쪽이랑 여기가 그립감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약간 촉촉한 고무 그립이 좀 느껴지고요. 코팅 같은 게,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같은데 근데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딱 잡았을 때 뭔가 안정감 있는 느낌? 되게 편안한 느낌이고요. 이 제품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렇게 해가지고 락을 걸 수 있습니다. 안 눌리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락 보이죠? 트리거 키라 그러나? 요거를 이렇게 길게 눌리지 않게 이렇게 짧게 눌리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클릭감이 다 달라요. 여기는 그 클릭 스위치, 청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짤깍짤깍 거리는 거. 청축이라기보단 백축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있으면서 클릭축처럼 찰칵찰칵 거리는. 근데 되게 이게 좀 뭔가 시끄럽지 않고 딱 적당히 작은 소음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하는 맛이 있는, 게임하는 맛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서는 클릭이 나오지는 않고요. 또 이쪽 보면은 여기는 살짝 뭉툭하게 눌리는데
여기는 또 클릭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게임서 로고 아래에는 이어폰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도 주고요.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패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위쳐 3를 패드로 플레이하면서 이 패드 플레이의 행복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패드라는 거는 이 FPS 게임 하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반응 속도는 마우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 주인공이 칼이나 활을 쓸 때 그때만 이런 패드를 쓰는데 이게 뭔가 일정하게 시점이 바뀌는 그 느낌이 패드에서만 또 나오잖아요. 마우스는 휙휙 바뀌니까 설명하기 애매한데 이렇게 화면을 부드럽게 전환해주는 것 때문에 게임이 좀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가 책상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커다란 TV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소파에 누운 채로 편한 자세로도 게임을 할 수 있어서 패드로 게임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게임 패드에서 이 제품 픽한 이유는 성능 그리고 그립감이 정말 훌륭하고 패드 매니아 분들에게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델명 검색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대세 패드라는 걸요.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패드 두 개입니다. 레노버의 이 두 제품은 가성비 패드로 정말 유명하고요. 일단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플러그들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C타입 충전기를 사용해서 또 이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을 해주면 되고요. 처음 부팅을 시키면은 바로 한글이 나오지 않아서 반글화 작업을 해줘야 해요. 이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있긴 한데 저렴한 가격대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글화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 패드류의 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11인치가 있는데 원래는 그걸 영상 편집하려고 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머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리디북스 깔아서 만화책 보는 용도로 쓰는데 딱 11인치가 무게도 무겁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나 천국의 계단 탈 때 이런 패드를 그 러닝머신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82kg에서 68kg까지 정말 많이 뺐었거든요. 그때 천국의 계단 정말 많이 탔는데 항상 이렇게 패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힘든 시간을 버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샤워할 때 그 휴지거리 위에 폰 올려놓을 수 있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심심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11인치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고 8.8인치는 제가 볼 때 만화책 보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11인치는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확실히 좀 무겁기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8인치가 딱 가방에 갖고 다니기 정말 딱 좋은 무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에서 뒹굴거릴 때 웹서핑 하면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패드류는 8인치, 11인치, 13인치 이거 전부 사용할 때의 느낌이 다 달라서 저처럼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기 하나를 오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용도에 맞게 또 장소별로 세팅해서 사용해주면 이게 또 상당히 좋은 느낌이라 이번 할인 행사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11월 11일 광군제 할인 이벤트. 제가 직접 고른 제품들 중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할인 가격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주세요. 할인 코드와 제품 링크는 11월 11일 오전 12시에 영상 설명란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기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